5, 6, 7장을 같이 이렇게 뒷부분 봤습니다. 벨사살 6장에서는 이제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다리오, 그다음에 7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또 환상 이렇게 보셨고요. 8장에서는 그 네 나라의 중에서 특히 두 나라에 집중을 합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나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하고 다음에 그 나라를 정복하는 헬라 제국. 근데 동물이 다시 바뀝니다. 동물이 바뀌는데 순양과 수염소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8장을 가서 잠시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자, 환상을 본다겠는데 아까 7장에서는 환상을 어디서 봤어요? 7장에서 환상을 봤던 장소가 어디예요? 침상에서 봤다겠잖아요. 침상. 그렇죠? 자, 8장은 침상 환상을 보는 장소가 바뀝니다. 8장 2절입니다. 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어디에 있었대요? 수산성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어디에서요? 을레강변에. 강변 이름이 을레강변. 우리 진달래꽃에서는 영변 이렇게 나오죠. 영변의 약산. 여기는 을레강변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잠자다가 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두 동물을 보는데요.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이게 을레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대요. 자, 뿔이 몇 개요? 2개. 자, 그런데 두 뿔을 잘 봤더니 두 뿔이 다 길어요. 나라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뭐였다고요? 길었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길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긴 뿔이 어디예요? 메데 바사 중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순양을 하나를 봤고요.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번에 또 누가 나와요? 순념소가 오더라는 겁니다. 순념소. 순념소가 어디에서 와요? 서쪽에서 와요. 서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양은 어디에 있는 거고요? 동쪽에 있는 거고 순양은 서쪽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쪽 서쪽은 유럽 쪽에서 지금 온다라는 얘기죠. 자, 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땅에 닿지가 않아요. 뭐가요? 발이 염소의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데요. 그럼 염소예요? 뭐예요? 날아다니는 염소라는 얘기. 날아다니는 염소. 자, 날아다니는 염소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어떤 뿔이 있다고요? 현저한 뿔이 있다라는 얘기는 막 눈에 탁 띄는 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은 뿔이 몇 개가 있고요? 2개가 있고, 근데 2개 다 길어요. 근데 하나가 더 길어. 다음에 서쪽에서 오고 있는 또 한 동물 뭐예요? 염소. 거기에 뿔이 몇 개 났어요? 하나가 났는데 어떻다고요? 아주 길어요. 이제 현저하게 아주 뛰어날 정도로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동쪽에 있었던 양은 누구고요? 메데 바사 제국이고, 서쪽에서 오는 나라는, 서쪽에 드러난 그 염소는 헬라 제국이다라는 것이 이제 8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두 짐승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먼저 순양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순양,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이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어디를 정복을 합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습니다. 원래 양이 이런 동물 아니죠. 양이 막 이렇게 막 들이받고 막 정복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양하면 순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양이 메데 바사인데 그쪽에서 이제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을 비유하는데 다시 방향을 잘 보세요. 어디를 다녔대요? 서쪽, 북쪽, 남쪽.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자, 서쪽, 북쪽, 남쪽이니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 안 나왔잖아요. 동쪽만 안 나왔잖아요. 동쪽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어디를 들이받아요? 서쪽. 그럼 서쪽이면 어느 나라일까요?
아니요, 리디아 왕국, 4대 왕국, 사르디스 왕국, 그 왕국을 먼저 들이받아요. 그 다음에 어디 들이받았대요? 서쪽, 그 다음에 북쪽은 페르시아 중심에서 북쪽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을 들이받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받았대요? 남쪽은 어디예요? 예, 애굽, 이집트 왕국을 들이받은 거죠. 아주 순서까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 갈빗대 세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들이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양의 모습이에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한 순념소가, 다시 5절이요. 순념소가 어디서 온다고요? 서쪽에서 옵니다. 아까 서쪽은 정복했는데 그보다 더 먼 서쪽이에요. 자, 사르디스를 건너가면 사르디스까지는 지금의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르디스가 지금 터키 땅이니까 터키까지는 아시아예요. 근데 그 건너가면 이제 무슨 대륙이에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오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거느린 마케도니아 제국이죠. 자, 서쪽에서부터 왔습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닙니다. 땅에 닿지 않았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빠르게 다녔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겠죠. 다음에 현저한 뿔은 누굴까요? 그럼요. 5절 끝에 현저한 뿔, 이게 현저한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아주 탁월한 한 뿔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6절에 보시면 그것이 염소가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페르시아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염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쳤대요. 그러니까 헬라가 페르시아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 두 뿔이 어떻게 됐대요? 꺾여졌다는 얘기 뭐예요? 망했다라는 얘기죠. 두 나라가 정복당했다는 겁니다.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대요. 자, 아까 4절에서 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4절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는데 순념소 앞에는 이겨낼 힘이 없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에게 짓밟히게 됐다 나오죠.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거기서 구원할 자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언제요? 강성할 때에, 나라가 아주 잘 나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뿔이 꺾여요. 꺾였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거죠. 큰 뿔이 누구라고 했지 아까? 알렉산더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아주 힘이 있을 때에. 예, 알렉산더가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가요? 4개. 자, 알렉산더 사후에 4 나라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자,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어요. 자, 이 작은 뿔 하나가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될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아주 흉악한 왕이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제 앞으로 신구약 중간사 때 이 에피파네스가 뭐였냐면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 지내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폐해버리는. 자, 그러면서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그의 악으로 발명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행하게 될 그 행악들입니다. 이걸 얼마 동안 하냐면요. 며칠간 나와요.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며칠이요? 2300주야까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일을 누가 하죠? 유다에 있었던 마카비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 성경 요한복음에서 수전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마카비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원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14절까지가 어디까지 가 있는 절기냐면 신구약 중간시대까지 가 있는 절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헬라가 알렉산더 현저한 뿔을 염소가 달고 왔어요. 그런데 강성할 때에 꺾여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뿔 4개 몇 개가 났다고요? 4개가 났는데 바로 알렉산더 그 사후에 처음부터 딱 4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그 과도기가 겹쳐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저렇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 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입니다. 이름이 어때요? 어렵죠? 네. 자,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알렉산더 제국의 나라를 이렇게 지도로 하면 헬라 제국이 이렇게 컸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카산드로스라고도 하는데 여기 그 알렉산더가 본토죠, 본토. 그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다음에 리시마쿠스가 터키와 그리스 땅의 이쪽 일부를 다스리게 되고요. 자,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성경의 땅과 관련이 없어요. 성경의 땅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금 성경의 땅이에요. 이게 여기가 성경의 땅입니다. 티루스 이제 두루인데,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자, 하나가 어디예요? 위에 있었던 셀레우쿠스 왕조, 되게 넓습니다. 이게 셀레우쿠스 왕조고요. 또 하나는 밑에 있는 이집트 땅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카산드로스가 이쪽, 다음에 셀레우쿠스, 다음에 리시마쿠스, 프톨레미우스. 중요한 것은 이쪽 셀레우쿠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초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서 70인역을 번역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이 다시 힘이 셉니다. 그러면서 다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예루살렘을 못 살게 구는데 이 두 나라가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100년 넘게 싸워요. 그 싸우는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마치 보고 쓴 것처럼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서 성경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다니엘이 이걸 또 해석을 해요, 못해요? 다니엘 또 이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모르는 거죠. 자, 그때 누가 가르쳐 줍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립니다. 자, 가브리엘이 누구죠? 천사장이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가르쳐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누굴까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뭐 했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완전히 이제 납작 엎드린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언제에 관한 거다고요? 끝에 관한 것이니라. 끝에 관한 것이다.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9절.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언제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해석을 해주시는데 20절 보세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누구요? 메대와 바사의 왕이다. 자,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봤다고 나와 있냐면 8장 1절에 환상 본 시기가 언제예요? 벨사사랑 3년. 아직도 바벨론이 맹주예요. 앞으로 한 7년 이후에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 최고인데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후의 일을 지금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메대와 바사다. 다음에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누구로고요? 헬라다 라고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첫째 왕이 누구예요? 예, 알렉산더다. 제일 가는 왕이다. 아마 할 수 있겠죠. 뭐 순서로 첫째 왕이 되면은 그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가는 첫 번째 왕 알렉산더입니다. 22절, 이 뿔이 꺾였다는 얘기는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거고요. 그 대신에 뿔이 4개가 났다는 얘기는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들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알렉산더의 권세만큼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3절,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헬라가 이제 망하게 될 때죠.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거다. 이게 누굴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그 얼굴은 23절,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걸 보고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속임수로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거든요. 예, 이 로마로 볼모로 잡혀 있다가 우리나라도 뭐 이쪽 중국 쪽에 명나라나 이때 힘이 없을 때는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가잖아요. 예, 뭐 병자호라 이럴 때 보면은 그것처럼 이 안티오코스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한테 이렇게 겨루다가 지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가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조카 자리를 갖다가 싹 뺏어가지고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임수에 능하고 뻔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교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멸하리라.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큰 채하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깨질 것이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언제 일이다고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자,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본 거죠. 자,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이제 이미지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강변 이름이 뭐라고요? 을레강변. 자, 여기에 있었던 두 뿔 가진 양, 어디요? 메대와 바사. 자, 지금 다리가 떠 있죠, 여기는요. 예. 땅에 닿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 앞에 현저한 뿔이 있는, 이게 누구죠? 헬라, 이 알렉산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을레강변에서 둘이 싸우는데 싸움의 승리는 누구예요? 예, 양이 아니고 염소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제가 2019년에 터키 그리스 가면서 그리스 땅을 어디를 갈까 하다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제 저희 원래는 이제 그 가이드랑 얘기하면서 이 디온을 가려고 했어요. 디온이 어떤 곳이냐면 알렉산더가 출정식을 했던 장소예요. 의미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향해서 출발했던 장소가 디온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 가이드가 굳이 왜 여기를 가려고 하냐? 여기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다. 어디냐? 베르기나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출정식을 꼭 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가이드가 아니다. 일로 가느니 왔다가 베레아 보고 또 왔다가 가느니 여기서 베르기나 들렸다가 그 유명한 메테오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겼냐면 가이드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디온을 못 가고 저희가 이제 베르기나를 가게 된 겁니다. 이 가서 이제 봤더니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 그 옆에 강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요. 이름이 길죠? 알리아크모나스 강,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고 그 옆에 영어로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A-I-G-A-I. 읽어보실래요? 예, 옆에 써놨잖아요, 한글로.
에게입니다. 에게 하지만 에게 또는 아이가이라고도 합니다. 아이가이 그냥 수더르면 아이가이 또는 이제 베르기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 아이가이의 뜻이 뭘까요? 써놨잖아요. 순념소라고요. 아이가이의 뜻이 순념소라고. 근데 이 아이가이 에게가 어디 무슨 장소냐면 필립 2세의 무덤. 필립 2세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왕국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출발점이라고요. 아까 디오는 알렉산더가 출정했던 장소라면 이 아이가이에게는 필립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세웠던 첫 번째 수도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996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거기가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느냐? 여기에서 필립 2세의 무덤이 나왔어요.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축제 때 부하장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죽였다라는 설까지 있어요. 사전에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필립 2세가 막 마케도니아 지역을 막 정복하고 다니거든요. 알렉산더가 불만이 있어서 한마디 터쳐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다 정복하면 나는 뭐 하라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이 땅 다 정복하면 나는 뭐 하라고요? 하면서 불만을 토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그만 이제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이쪽 에게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이드가 잠시 설명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죠. 왜 순념소가 헬라냐라는 겁니다. 그 많은 짐승 중에서 왜 헬라를 택했냐? 헬라의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염소였냐라는 거죠. 8장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먼저 좀 봐주시면 데살로니카예요. 여기가 데살로니카고 이게 이 구식이죠. 유럽의 길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약 38km거든요. 여기가 펠라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이에요. 켰어요. 네,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이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에데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하는 학교인 줄 알았어요. 알렉산더와 그의 디아도케 동문들이 공부하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기 미에자라는 곳이 발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하는 학교가 여기예요. 미에자. 그리고 베레아가 여기 있고요. 베리아.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흐르고 2-9 여기 길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음에 에게예요. 에게. 지금 이 지역입니다. 야. 그래, 이 세르마코스, 이 많이 이렇게 있고요. 애기고 얘들 개무시하면 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이 지역이요. 여기 동그랗게. 여기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큰 길 이거 보시고 이 산 이거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 피에리아 산. 저 올라가면은 왕궁이 있어요. 산이 있는 대로. 왕궁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밑으로 극장도 있어요. 필립 2세 암살당한 극장. 이거 다 있어요. 이 길이 꾸불꾸불하고 에우리디케 할머니 무덤도 여기에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있고 여기 조그맣게 강이 흘러요. 이쪽으로. 네, 강이 흐르면서 이 지역하고 연결되는데 이 전체에서 120개 이상의 이 무덤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필립 2세의 무덤이라고 추정이 아니고 무덤인 것이 여기에요. 필립 2세 무덤, 록사나 알렉산더 4세 그 무덤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가시겠습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아까 그 개가 옆에 와가지고 좀 잠깐 방해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의 뜻이가 이 에게의 뜻이 뭐라고요? 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8장에서 헬라를 갖다 염소라는 동물로 했고 메데바사를
양으로 했느냐? 실제로 메데바사에 양이 많이 목축을 했고요. 이쪽이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게도냐의 첫 수도.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필립 2세가 암살당했던 곳이 있고 그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순염소라고 하는데 바로 에게가 순염소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 제국이 이 마게도냐에서 출발했고 그게 누구라고요? 알렉산더고 이게 바로 마게도냐 왕국의 첫 왕이었던 필립 2세의 무덤이 있는 곳.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왕관도 출토됐고요. 금으로 된 관도 이렇게 출토가 되었는데 이 왕실의 이 무덤에 문양이 있어요. 이 문양. 혹시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14개짜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가는데 여기서 영상은 전혀 못 찍게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카메라만 들었다가는 막 난리를 치셔서 사진도 못 찍고 영상도 못 찍고 귀로만 듣고 와야 했던 곳인데 보니까 누가 사진을 또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좀 구해 왔습니다. 이게 필립 2세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곳이 에게고 에게가 순염소고 순염소가 8장에 나와 있는 헬라 제국이고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책 지금 6번째 책에서 말라기 끝난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는 어디서 끝나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끝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요. 구약의 말라기에 보시면 그 말라기 총독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화폐 단위도 나오고요. 그게 다 어디 시대까지냐면 페르시아 시대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들어가면 왕들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 왕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우리가 아까 순서대로 네 나라를 외우셨어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머리 바벨론, 가슴 메데 바사, 다음에 허벅지 헬라, 다음에 종아리 로마란 말이죠. 어느 나라가 빠졌어요? 헬라가 빠졌잖아요. 메데 바사까지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인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까지는 고레스도 나와 있고요.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그 총독도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들어가면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쏙 들어간 제국이 어디라고요? 헬라 제국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 헬라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이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 그래서 지금 성경 탐사형에서 나중에 이 신구약 중간사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거기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알렉산더가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네 나라 중에서 셀레우쿠스 왕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되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 그래서 마카비 유다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여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의 왕조. 이게 좀 특이한데요. 이스라엘의 왕조는 사울 다음부터 누구를 통해서 왕조가 이어지죠?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 가문이라고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등장하는 왕조는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마카비 가문의 왕조예요. 마카비는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왕조가 돼요. 이게 레위 원래 왕조가 아닌데 레위 왕조에 해당되는 그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가 100년 정도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내분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난. 그러면서 형제의 난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갖다 통째로 로마 제국으로 넘겨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배우게 될 신구약 중간시대 이 내용들을 배우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헤롯도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이제 뭐니 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 왜요? 헬라의 대표적인 사람. 잘생겼나요? 네. 이 알렉산더 이 사람 아버지가 필립 2세고요. 그가 아버지가 죽자 그는 20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까 주변에 이 필립 2세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20살짜리 애송이가 왕이 됐다고 하니까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걸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않죠. 나를 얕잡아봐 하면서 2년 만에 끝내버려요. 반란을. 출중하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시아로, 동쪽으로, 아까 서쪽에서 날라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와가지고 전술을 하는데, 당시 군대 숫자로 보면 페르시아 군대하고 다음에 알렉산더의 군대는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됐어요.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이고 그리스는 이 알렉산더 제국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고, 뭐 아마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러시아 정도가 페르시아였고, 헬라는요 뭐 우크라이나 정도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싸움은 누가 이긴다 생각해요? 큰 나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뒤집어 버려요. 전쟁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알렉산더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은 사람의 쪽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뭘로 싸우는 거다? 성경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전술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숫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술을 이용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배워왔던 전술이에요. 장창부대. 이게 긴 것은 한 5m 돼요. 이걸 쭉 가보세요. 이걸 쭉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칼 들고. 칼 들고 휘두를 수가 없죠. 그냥 가는 거죠. 워낙 기니까. 자, 이것은 이제 팔랑크스라고 하는데 아주 강력한 전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페르시아하고 총 3번에 걸쳐서 싸웁니다. 페르시아의 거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왕인데, 아까 했던 그 다리오 있잖아요. 다리오. 그 왕이 아니라고요. 6장에 나와 있는 그 왕 다리오 아니고 또 다리오가 또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싸우는 전투에서 다 이기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총 점령하는데 보세요. 334년에 출발하잖아요. 327년에 정복을 끝내요. 몇 년 걸렸어요? 만 7년이 약 8년 정도 걸려요. 이 시간 안에 하니까 아까 했던 대로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표범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32살에 죽어요. 죽은 이유는 몰라요. 뭐 암살이다, 뭐 말라리아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아까 표범의 약점이 뭐라고요? 지구력이 없어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정확히 표범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죽었고, 알렉산더의 제국을 느부갓네살 환상에서는 이게 무슨 보석이에요? 금속이에요? 놋입니다. 놋 같다고 했잖아요. 왜 놋이냐? 데이비드 예레미야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군대는 놋으로 만든 투구, 다음에 그 가슴을 지키는 흉배, 방패와 칼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놋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상징하는 게 그 많은 금속 중에서 성경은 뭘로 말하고 있다고요? 놋으로. 그러면 알렉산더가 생각해보세요. 알렉산더가 야, 다니엘이 우리를 놋으로 비유했다더라. 이제 모든 무장을 갖다 놋으로 하자 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성경이 이러니까 보고 썼다고 지금 다니엘서를 갖다가 비판을 하는 거죠. 에게에서 염소 마을, 염소라는 뜻을 가진 곳에서 출정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들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마게도냐의 한 촌락에서 알렉산더가 이제 드디어 출정을 하는 거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가 다스렸던 나라가 이렇게 넓습니다. 3번 싸웁니다. 그라니크 수강, 이수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전투도 이제 신구약 중간선 때 좀 얘기할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데려갈까요? 자기 부인도 데려가요. 자식을 어디를 데려가냐면 전쟁터에 데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지면 얘네 가족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었으면 가족들 데려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자식들 때문에 싸우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지게 생겼으니까 자기 부인 다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중에 와 봤더니 거기 지금 왕실에 그 부인들 공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또 그들하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신경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마지막에 다리오가 이 넓은 영토를 알렉산더한테 딱 3번 지고 끝나요. 그래서 3-4번이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딱 3번 싸고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벽에 붙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가 저희들이 데살로니에 가서 봤더니 알렉산더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용맹함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막 휘날리면서 다음에 다리우스 보세요. 이게 다리우스의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우스 어디 보고 있어요? 알렉산더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방향은 도망가고 있는 거죠. 적에게 뭐를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등 보이면서 죽어가는 거죠. 부하들은 싸우려고 했대요. 그러나 왕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그랬냐면 3번이나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법을 바꿔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놈만 패라라는 거예요. 한 놈만 패라. 그게 누구예요? 왕. 그래서 결사대를 만들어요. 수적으로는 안 되니까 결사대 만들어서 왕의 그 진지를 공격하는 그런 전술을 써요. 왜? 왕 도망가 버리거든요. 왕 도망가면 나머지 군대들은요. 오합지졸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그런 전술을 또 쓰는 거죠. 다시 7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뭐가 있다고요? 표범하면 무슨 나라요? 헬라. 자,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어서 빠르다겠죠. 표범이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오죽 빠릅니까? 그래서 4개의 날개는 신속하게 정복한다. 그러나 머리가 4이다는 얘기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4개로 분열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을레강변입니다. 자, 순념소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서쪽에서부터 왔습니다. 땅의 지면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 날라오고 있죠. 그래서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다. 눈 사이에도 현저한 뿔 이게 누구라고요? 알렉산더다라는 거. 지금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외울 정도 되시겠죠? 다음에 그가 정복했던 나라 날아왔습니다. 지금 이 염소가 날아가고 있죠. 서쪽에서부터 옵니다.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온 지면에 돌아다니면서 땅에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몇 년 만에 끝냈다고요? 8년 정도 만에 드디어 다 끝내버립니다. 아주 뭐 급속한 정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순념소 헬라 왕, 순양 메데 페르시아 왕 3번에 걸쳐서 싸운다고요. 그라니쿠스강, 이수수강, 가오가멜라 전투. 이거 신구약 중간사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순념소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뿔이 꺾입니다. 이렇게 뿔이 꺾여버렸어요. 꺾였죠. 그럼 이게 지금 뿔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가 꺾였다는 얘기는 죽었고요. 그 이후에 몇 개의 나라로? 4개의 나라로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도 봐도 이해 가실 수 있죠. 알렉산더가 죽고 4나라로 나뉘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알렉산더하고 다리우스 왕이 했던 이수스 전투, 모자이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입니다. 큰 뿔. 자, 그래서 순념소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에게 또는 아이가이 여기가 마케도냐 왕국의 첫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큰 뿔이 났다라는 얘기는 알렉산더라는 거고요. 그가 죽은 다음에 4뿔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에 가면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어요. 말이 어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동상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기법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대요. 이 다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또 있잖아요, 다 땅에서. 자,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알렉산드로스 오메가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그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장에서 좀 미리 가서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게 누구라고요?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졌다.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나라 중에서 자기 아들이 다스린다고요? 안 다스린대요. 어떻게 돼요? 장군들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그냥 땅만 딱 뺏어놓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까 했던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포톨레미우스까지 4명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했던 마게도냐를 다스렸던 카산더.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의 아내였던 록사나, 바빌론에서 얻었던 그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알렉산더 4세를 죽여버리고 그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어졌어요. 뭐라고 이어졌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언되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보고 썼다 라고 해요. 보고 썼다. 예,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것이다. 뭐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보고야 알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로 다 이미 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2장에서 신상의 꿈을 꿨죠. 누가 꿨죠? 느부갓네살. 7장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누가 봤죠?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려주냐면 천사가 알려줍니다. 8장에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순양과 순념소.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정금머리하고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는 바벨론이고요. 은가슴은 새 갈빗대 물고 있는 곰은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다음에 다음에 날개 머리 4개인 표범 순념소는 그리스 제국이고요. 헬라 제국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만 2장과 7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나중에 나와 있는 이 순념소에 해당되는 이 나라들, 이어지는 이 나라는 저 11장에서 아주 또 자세하게 또 한 번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요? 이스라엘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 등장하는 4대 제국, 이제 뭐 거의 다 외우실 정도 됐죠? 하도 많이 나왔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제국을 꼭 기억을 하시고 관련되어진 동물들, 그다음에 신상의 금속들, 또 8장에 나와 있는 짐승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여기에 대해서 9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